정동수도원에서 길을 나서 삼청동과 삼청터널을 지나고 언덕을 내려오면 성북동 성당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작은 형제의 수도원 중 하나인 평화의 모 수도원이 나옵니다. 오늘은 성북동 수도원과 그곳에 사는 형제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성북동 초등학교 후문에 자리하고 있는 평화의 모 수도원은 1971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형제들의 양성을 위한 수도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북동 수도원에서 양성을 받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수도원 앞 느티나무는 그 시절에 비해 한참을 자랐고, 농구 골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지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수도원 현관을 들어서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장 먼저 맞이해 줍니다. 현관을 지나 수도원 내부로 들어가다 보면 한쪽 벽에는 작은 형제들의 회칙의 1장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이곳이 양성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층에 올라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수도원 경당입니다. 마침 낮기도 시간이어서 형제들과 함께 낮기도를 바쳤습니다. 유기서원 형제들이 신학교에 가서인지 청원기 형제들과 수도원 원장 형제가 함께 낮기도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청원 형제들은 올해 입회한 청원 형제 2명과 군에서 제대한 형제 1명이 합류하여 현재 총 3명의 형제가 청원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사랑으로 저희를 작은 형제회에서 청원기로 받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무래도 입회 전에는 제가 좀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인전 아니면 뭐 그 이외에 프란치스코 관련된 이렇게 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책으로 그 성인에 대해서 그리고 프란치스칸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이럴 것이다. 뭐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굉장히 피조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막 하느님께 대한 찬미가 넘쳐 흐르고 막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와 봤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4개월을 살긴 했지만 지금 청원기라는 이 시기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프란치스카 영성이 무엇인지는 배우지 않아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도 그 정말 뭐 신학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지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란치스칸의 향기라는 거는 참, 뭔가 정말로 하느님과 진짜 그 제가 뭐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프란치스칸들 각자는 정말로 하느님과 정말 친밀하고 정말 긴밀한 그런 인간관계,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수도자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제 개인적으로 체험돼 있었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낮기도가 끝난 후 함께 식사를 하는데, 큰 수도원 식당에 고작 5명 남짓이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식당이 커 보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촬영을 하는데, 올해 입회한 청원 형제는 카메라에 대한 그런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촬영하는 저야 고맙긴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낯설어 하지 않는 모습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유기서원 형제들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반면, 청원기 형제들은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수도원 자체적으로 인간 성숙과 그리스도인 성숙이라는 목표하에 교육을 받습니다. 남녀 차별에 대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것처럼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수업 외의 시간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작업을 하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을 합니다. 청원자 홍요한 형제는 유기서원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전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유기서원 형제들은
성모의 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당 정원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정원 관리를 좀 했으면 이 더운 날 이 고생은 하지 않을 건데 쌤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을 보면 저는 꼰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쌤통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지금의 유기서원자들은 그 옛날에 비해서 수가 확연히 줄었기에 공부를 하랴 집안일을 하랴 많은 부분에 힘이 붙일 것이 분명합니다. 저녁 묵상 시간입니다. 조용한 경당에 앉아 하루의 시끄러움을 잠재워 보는 시간이고 고요한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때론 베드로처럼 졸기도 하고 때론 생각만으로 이곳저곳을 방황하기도 하니까요. 입회에서 성북동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조금 뭐랄까 어안이 벙벙한 좀 정신없는 그런 느낌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성북동에 이렇게 첫 서약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뭐랄까 제가 책을 이렇게 책장에서 뺐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설레임이라기보다는 그 책장을 조금 더 이제 견고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3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녁 식사 후 성북동 수도원에서는 개인 시간을 갖기도 하고 영적 독서의 시간이나 혹은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지만 이날 저녁은 다가올 서품식을 준비하면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노래도 해야 할 의무가 되면 조금 힘들어지는데 형제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가 연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시각 수도원의 다른 곳에서 성대서약자 형제들은 성모의 밤 때 부를 축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지만 왠지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형제들은 개인 시간이 주어지면 방에서 독서를 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혹은 악기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오르간 연주가 서툴긴 하지만 언젠가는 멋지게 미사전래 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시 복귀하기 전에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다시 적응해야겠구나라는 약간 기쁘면서도 반은 약간 무서운 느낌이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다행히 다들 좋은 형제님들이어가지고 더 좋고 기쁘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수도원은 끝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아침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성북동의 아침은 깨어납니다. 성북동 수도원은 일주일에 한 번 영어로 전례를 봉헌합니다. 아직 잠도 들 깬 아침에 영어 미사라니. 그래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죠? 이 지극히 가볍디 가벼운 종소리는 아침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또 일과가 시작되면 유기서원 형제들은 신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청원 형제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오늘은 청원 형제들이 수도원 외부로 나가 사도직 체험을 하는 날입니다. 3명의 형제들 중 2명의 청원 형제들은 제기동 프란치스코의 집 사도직 체험을 나갑니다.
청원 형제들의 경우 수도원 외부로 나가는 일이 드물기에 간만에 외부로 나와서인지 신이 나 보입니다. 제기동에 도착한 형제들은 인사를 하고 곧바로 일할 준비를 하러 갑니다. 형제들은 이제 이곳이 익숙해졌는지 다른 봉사자분들과 인사도 나누며 작업을 준비합니다. 청원 형제들이 여기서 하는 일들은 주로 잡무에 해당합니다. 재료를 다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혹은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성북동 수도원에 머무른 셋째 날에는 성모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은인들과 지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성모의 밤을 봉헌하였습니다. 진정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울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올해의 성북동 할지, 수도원의 성모의 밤은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 하염없이 세월호의 그날을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의 밤 중간에는 각자의 염원과 기도를 담아 성모님께 봉헌하는 글을 적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그 글들을 종이배로 만들어 성모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성모의 밤 행사를 마지막으로 성북동에서 3일간 지내며 형제들의 일상을 엿보는 시간을 마쳤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성북동 형제들이 프란치스칸으로 잘 양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